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자,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개편을 맞이한 지 2주밖에 이제 2주 차라는 이제 2주 됐습니다.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 진짜 한 3달 한 것 같아요. 두세 달 한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만큼 뭐 좋게 말하면 이게 저도 느끼지만 그 우리 예. 박종훈 팀장과 좀 합이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나쁘게 말하자면 참 이렇게 하니까 피곤하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되게 힘차게 월요일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뭐 주말을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별로 이렇게 쫙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쫙 이제 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FMC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은 이제 FMC로 넘어갔다. 야, 그렇죠. 이번 주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변동성이 있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그 저희 뭐 의장 김프로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좀 이미 그러니까 동결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동결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때 이미 시장에 동결이 반영되어 있다면 동결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어서 예. 약간은 좀 긴장감을 갖고 예. 저희가 이번 9월 20일이죠. 20일 FOMC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갈까요 또? 자, 광고 없이 바로 뉴스 가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또 제가 뉴스를 저와 또 이주호 기자님께서 또 가지고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었는데 엔비디아도 뭐 3% 넘는 3.69%가 빠졌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좀 굵직굵직한 이런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좀 횡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 집중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동결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이 될 것이냐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드워치 2를 보게 되면 동결에 더 많은 비중이 좀 실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거 이제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가 나오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3월과 6월의 연준의 점도표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점도표였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라색 때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5.75, 5.5를 넘는 그러한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또 점을 찍었습니다. 네네. 예, 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25bp 정도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좀 우리가 열어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4년에 넘어가면서 물론 시기가 지금 뭐 패드워치 2 보니까 뭐 5월, 6월 달 정도를 이제 금리 인하 시점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뭐 PCE 또는 CPI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경기 지표를 보면서 이제 연준에서 점도표로서 한번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네. 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지수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늘 우리가 이제 봐왔지만 1980년 이후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많은 공통점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좀 내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보게 되면 기업의 성장 둔화가 분명히 나왔었고 경기에 대한 둔화.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정말 지수가 또 부러질까? 또 부러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가 예. 금리를 내린다.
사실 낮은 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다양한 명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이게 2017년, 2018년인가 아마 옐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데이터 기반에서 하긴 하지만 예. 나중에 정책 금리를 내릴 때에 그 정책의 그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높은 금리에서 금리를 낮출 때에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낮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제 금리를 내릴 때에는 주가의 움직임도 안 좋았던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번 사실 뭐 2008년 건좀 그렇죠. 예, 뭐 2008년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네. 이제 바로 이제 경기에 어떤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의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사실 정말 경기가 너무 부러지고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잡혀갔다라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한 네. 그런 금리 인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시장의 상황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시장 상황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네. 이제 뒤에 가서 진짜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서베이인데 최근에 펀드 매니저의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 비중 변화예요. 와. 위로 올라가면 미국 주식이 많은 겁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면은 신흥국 주식 비중이 많은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신흥국 주식 비중이 많았던 부분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3월부터 9월 달까지 완전히 그 포트폴리오가 바뀌어가는 그런 이제 비중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최근에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좀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부동산 악재도 분명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눈은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또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중국이요. 코로나 락다운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나왔는데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이 정도 수준인가. 물론 이제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위축이 됐구나 정도를 우리가 좀 시장에서는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락다운 수준으로 될 정도로 지금 중국이 좋지 않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시점으로 크게 개선이 됐다가 최근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부분도 많이 수그러들었죠. 네. 많이 수그러든 상태고 이게 소비로 넘어갈 것인가. 지금 IMF에서는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 구조 변화를 하지 않는 한 4%대를 유지하기도 힘들 수 있다라는 IMF 총재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수,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 살려야 중국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성장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 시장이 죽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또 연결되니까 네네. 결국에는 부동산이 핵심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뭐 최근에 고금리가 얼마나 이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에 경기 침체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할까라는 이제 설베이가 또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소프트, 그러니까 연착륙 또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가 74%로 과거 2023년 초반 때보다는 훨씬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팩트셋에서 투자 의견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9월 15일자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주가 다시 내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어허.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을 이거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테크주가 조금 뒤로 조금은 밀렸지만 에너지주가 지금 1위 매수를 차지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기술주, 이러한 섹터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팩트셋에서 종목까지, 매수 의견을 나타내는 종목까지도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수 의견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많이 좀 의견을 표한 네. 그러한 기업들인데 뭐 보시게 되면 델타 에어라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슐럼버거도 있죠. 네.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추회사로 에너지의 또 핵심적인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요번에 또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매수 의견 100%는 뭡니까? 그냥 한 분이 어. 매수 의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알렉산드리아 리얼 예. 이스테이트 리츠가 헬스케어 리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기업이 매수 의견이 저렇게 많았던 게 제 과거 기억에도 있었어요. 예. 꽤 오랫동안 매수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으로 저는 예. 기억하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주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러한 이제 상위 기업들이 있고요. 자, 반면에 또 매도 의견이 정말 높은 기업들이 좀 있죠. 자, 매도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 대한 비중이 뭐 0%. 한 분도 이거는 살 필요 없다. 이러한 기업들. 그 대신에 이제 홀드가 좀 많은 기업들이겠죠. 예. 네. 그래서 매도 의견 상위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 뭐 클로락스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의 기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예. 클로락스는 우리 팬데믹 때 소독제를 엄청 썼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씻고 이제는 예.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뭐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이 좀 기업들이 좀 있다. 파라마운트도 좀 보이네요. 예. 홈멜푸드도 약간 의외네요. 그 예. 스팸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스팸 만든 기업.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현재는 너무나도 인공지능의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뭐 반대로 조금은 좀 매수 의견이 좀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게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PER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PER을 좀 맞춰가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다 보니까는 매수 의견이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단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마리화나 주들이 갑자기 뭐 80%씩 70%씩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내 대마초 규제에 대한 좀 우호적인 전망이 좀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과거에 이제 2021년 때 마리아나가 뭐 이제 어떤 합법화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크게 이제 변동성을 좀 줬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전혀 재미가 없었고 완전히 빠지는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네. 그러한 부분까지도 보여줬던 그러한 이제 종목들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이게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말에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마약 단속국의 대마초의 마약류 등급을 좀 하향할 것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 세이프 은행법 추진과 단기 입법 우선순위 논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 세이프 은행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마초를 거래하거나 마리화나를 좀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을 상대로 은행이 대출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을 이 세이프 은행법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이런 기업에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등급을 좀 하향하면서 조금 대중화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네네. 물론 이제 의료 또는 레저 물론 이제 비중들이 좀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의 어느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한데 2019년 이후로 아직까지도 사실 이 법안이 통과가 못됐습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이죠, 사실 네,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예, 물론 주마다의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뉴스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 변동성이 그러니까
대마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컸느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일찍이 너무나도 바닥권이다 보니 일찍이 좀 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7일 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또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27일 날 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가 추석인가요? 추석인가요? 추석 때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조 기자님과 같이 하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전날입니다. 아이고. 27일, 28일부터 너무 아쉽네요. 진짜 깜짝 놀랐네. 어떻게 그렇게 예. 지르시고 나면은 지켜야 됩니다. 예. 아쉽네요. 예. 큰일 날 추석이 뻔했다.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자, 뉴욕에서 사라진 에어비앤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최근에 에어비앤비 뉴욕에 대한 어떤 여러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렇죠. 단기 임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불법적인 단기 임대에 대해서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규제가 없다 보니 네. 뉴욕시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규제가 발효된 후에 12월 1일 이후로는 숙박에 대한 환불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이후로 크리스마스 때나 한번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뉴욕시에 많은 그 숙소가 좀 사라진 부분을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식적인 어떤 등록과 승인이 없으면 그 외에 이제 조금 센 규제가 좀 도입이 됐는데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그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 사라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뉴욕시의 에어비앤비 단기 목록이 6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7%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에어비앤비가요? 뉴욕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3분의 2가 사라졌네요. 77%가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수요층이 어디로 옮기냐? 호텔로 옮겨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호텔업이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호텔 실적이 하반기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 수는 여전히 충분하고, 지금 에어비앤비에 못 가시는 분들도 호텔로 다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이용 못 하시더라도 호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어떤 단기 임대 시장 때문에 이런 규제를 했다. 근데 이게 뉴욕뿐만 아닙니다. 런던, 파리 그 외에 많은 여행객들의 지금 많은 이 뉴욕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서 이게 만약에 너무너무 잘 작동하고 단기 임대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만약에 근절된다면 파리나 런던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에어비앤비를 또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 지역을 보시면 뉴욕 월세 엄청 비싼 곳이죠. 그렇죠. 파리 사람 살 수 없는 정도의 월세입니다. 영국 맞아요. 너무 사람 비싸. 살 수 없는 정도의 월세인데 여기서 자꾸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방 한 칸이 $500다. 월 $500, $500가 아니죠.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면 그거 500만 원으로 빌려서 하루에 30만 원짜리 그 숙박을 주게 되면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월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월세를 높이는 효과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러면은 뉴욕의 이 OER이라고 하나요? OR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규제를 하고 있는데 파리도 마찬가지로 그 월세가 너무 비싸고 영국도 너무 비싸니까 진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을 좀 시장 자체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당국에서 놔두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돼야 여행객들도 순차적으로 좀 늘 수 있는 효과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악용화되면 당연히 또 이제 여행 업종 전체가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그때도 했던 게 뭐였었냐면 대신 당신이 거주하는 집에 옆방을 내주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아마 그걸 그게 거예요. 규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하면 안 되면은 100%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3분의 2만 없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남는 방은 괜찮고 거주하는 것이 그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하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요? 네. 글로벌 라이브 2주차. 오늘이 바로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이 예. S&P 500에 편입되는 날이에요. 어. 오늘이. 아, 그러네요. 그 전에 뉴스는 나왔고 예. 실제 편입되는 거 오늘부터거든요. 예. 참 묘한 타이밍.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서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글로벌 뉴스 3인데 한 뉴스 30. 한 20은 하는 거. 30은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노조 파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이 포드가 또 캐나다에서도 어떤 파업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CNN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이 포드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 중에 가장 핵심 라인업 머스탱, 네. F150 어. 그러한 공장들이 지금 캐나다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주축 라인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 포드가 만약 캐나다에서도 파업의 움직임이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 뿐만 아니라 여러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뭐 앞서서 이제 파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뭐냐면 급여에 대한 한 40% 급여 정도를 이제 좀 올려달라 인상이 이제 좀 인상을 좀 포함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고용이 특히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김대호 박사님. 그렇죠. 네. 예.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지금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협상적인 부분에서 이게 뭐 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꾸 끼어들지 말라고 해서 좀 부담되긴 하네. 예. 자꾸 저한테 끼어들죠. 끼어드셔야죠.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혼자 얘기하면 이게 되게 숨차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일부러 한 번씩 좀 숨 쉬시라고 끼어들어 드리는 거고. 제가 형님을 제가 이제 이거 완전 너무 개인적인.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좋겠네. 이조 기자님을 볼 때는 네. 도와주세요예요. 이게 혼자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요. 방송하다 맞아요. 보면은 네. 혼자 하면 계속 숨이 차거든요. 이게 맞아. 템포가 잘 안 나. 그래서 예. 중간에 한 번씩 끼어들어 드려야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기 또 음료수도 드실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은 또 이조 기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첫 번째 제 거 한번 보시죠. 예. 이 뉴스는 아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팔로우업 하시던 분들은 다들 보셨을 내용인데 오늘 있었던 일은 바로 한국의 은행에서 이제 이란 자금이 동결이 해제가 돼서 카타르로 돈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해제가 됐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은행하고 IBK 기업은행에 이란 돈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그 기름을 팔았고 우리나라가 돈을 줘야 되는데 예. 왜요? 아니요. 돈을 줘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줬었죠. 동결이 돼 갖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나갔고요. 카타르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이란 측에서는 미국인들을 억류해 놨었는데 그 중에 5명을 이제 미국으로 석방하는 그 절차가 오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뉴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죠. 그렇죠. 딴 게 아니고 사실 뭐 물론 핵합의 뭐 이런 게 다 이제 유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건데 이란은 사실 되게 막대한 원유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뭔가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도 늘고 생산도 늘고 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유가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원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아직은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이 원유 생산량의 증가가 아직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일부 보도인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란산 원유를 누가 사가고 있냐? 중국이 사가고 있어서 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핵 사찰단의 3분의 1에 대한 임명 철회를 통보했다. 원래 이제 핵 합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그러면 이란 너희가 이걸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너희를 면밀히 볼 수 있도록 해 라는 조건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핵 사찰단의 3분의 1을 임명 철회를 통보했다. 물론 이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거긴 한데요. 예. 근데 어쨌든 사찰 자체를 좀 이렇게 뭐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찰 자체를 막으면 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네, 막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유가 상승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뉴스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핵 합의가 아직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긍정적이긴 한데 예. 아직 그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아이폰 15가 중국 시장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라는 소식입니다. 1분 만에 다 완판이 됐다라는 뉴스도 또 있었고. 그래요? 예. 뭐 지금 방금 저희 10분 만에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야, 이게 진짜 아무리 중국에서 얘기를 해도 네. 우리 소비자의 마음은 건들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 기사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밑에 보시면 바이 글로벌 타임즈라고 보이시죠? 예.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이고 영문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 제목은 스트롱 디맨드, 그러니까 강력한 수요가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 라이벌 기업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라이벌 제품들과의 챌린지가 도전이 남아있다. 라이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뭐 1분 만에 뭐 완판됐다, 10분 만에 다운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메이트 60 프로도 화웨이몰에서 몇 초 만에 매진됐어요. 야. 그래서 이게 초도 물량이 일단 그 중국에서 인기 있는 거는 워낙 이 초도 물량은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산당원과 국영기업 그 근로자들과 이분들은 사실 얼리 어댑터예요. 그래요? 네. 다 좋아해 사실. 그래요? 근데 그분들과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 초반에 이 인기는 이제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반의 인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화웨이몰에서 메이트 60 프로도 몇 초 만에 매진됐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제 중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죠.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 앞에 나올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이제 셧다운 뉴스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셧다운은 경기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가는 이 산업의 구조에서 갑자기 셧다운이 그 방향을 바꾸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이 예산안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셧다운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되고 이 셧다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내년에는 재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원은 공화당, 그다음에 상원이 민주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원 쪽에서 상당히 큰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견제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지출 법안이 9월 30일에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셧다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묘한 게 올해 초에 우리가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최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었잖아요. 이것도 여야 간의 부채 한도 협상에 여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의 부채 한도 협상이 항상 벼랑 끝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죠. 벼랑 끝까지 계속 가게 되면 이건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셧다운과 관련된 뉴스 앞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인데 따끈따끈한 뉴스. 네, 제목 보시면 테슬라가 튀르키예를 거절하고 사우디의 공장 건설이죠. 네. 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 튀르키예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많이 나왔던 뉴스였었는데 사실 뭐 거절한 건 아니에요. 뭐 거절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것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논의한다는 보도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내놨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서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죠. 튀르키예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성사 가능성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기 단계 논의라서 그런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을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회사가 전기차에 필요한 일정량의 금속과 광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테슬라에게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밀었대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퇴근길, 그러니까 3프로 뉴스룸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유럽연합이 오는 10월 5일에 있을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콩고 아프리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배터리의 공급망에서 배터리를 수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IRA 법안의 조건에 맞기 위해서 그 유럽연합은 배터리의 의존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랑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이쪽을 유럽연합에서는 좀 그 공략해 보겠다는 취지인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럼 테슬라한테 당신들도 지금 광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테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대신에 콩고의 광물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겠죠.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공급망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도 튀르키예는 사실 제가 무슨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가 제시한 조건이 왠지 머스크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판승철님. 저와도 개인적으로 네. 아주 친한. 그렇죠. 또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저랑 친합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